이 무더운 여름날 1시간을 밖에서 뛰었습니다. 땀이 많이 나네요. 이제 시원한 청량음료 스포츠 드링크를 마시면 입에 쫙 붙고 몸에 싹 들어가죠. 특별히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음료 다이어트 게러레이드. 근데 이게 몸에 안 좋다는 말이 있던데 과연 그럴까? 제로 칼로리 다이어트 음료 마셔도 되나? 마시면 안 되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하고 쓸만하고 바른 건강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는 닥터 김 건강TV.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주영입니다. 이제 우리 징그러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시 떠나서 좀 쉽고 가벼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땀 많이 흘리고 목이 마를 때 우리는 청량 음료를 많이 찾지요.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기타 여러 가지 음료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늘 입에 그것을 달고 삽니다. 청량 음료들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요. 설탕은 칼로리고 칼로리는 지방이 되고 지방은 우리 체중을 늘리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달기는 달지만 칼로리가 하나도 없는 제로 칼로리, 무칼로리 다이어트 음료를 많이 마십니다. 시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인공 감미료, artificial sweetener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음료, 다이어트 콜라. 과연 우리 몸에 괜찮은 것인지 마셔도 되는지 혹은 안 마시는 게 좋은지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인공감미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카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렸을 적에 수박 화채에다 넣어서 먹던 사카린, 혹은 또 이 뻥튀기 아저씨가 와서 강냉이 튀길 때 넣고 뻥이요 하던 그 사카린. 1960년대 사카린 밀수 사건, 4대 의혹 사건의 하나죠. 그런데 이 사카린이 아직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사카린은 이렇게 핑크색 봉지에 넣어서 팝니다. 지금 제가 세븐일레븐 브랜드를 갖고 하는데요. 스윗 앤 로우라 그러죠. 주로 상표로는 이 300배라고 하는 얘기는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 거죠. 요즘 여러분들이 그 가스스테이션이나 편의점에 가셔서 이렇게 누르고 받아서 마시는 이 파운틴 드링크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사카린, 스윗 앤 로우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란색 봉투에 들어있는 것, 파란색 봉지에 들어있는 것은 아스팔테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퀄이라고 하기도 하고 뉴트라 스윗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설탕보다 200배의 당도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음료로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다이어트 콕이 아스팔테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 다이어트 콕에 중독되다시피 매일 마셔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이어트 콕이 아스팔테임을 쓰고 있고 블루 봉지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마 그 인공 감미료 설탕 대체품 중에 베스트셀러라고 생각되는데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거, 스플렌다라고 하는 이 상표입니다. 당도가 설탕이 600배, 엄청나게 달지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커피에다 이것을 2개, 3개씩 넣어서 마시는 분 있습니다. 아주 달지요. 네. 이 음료 중에 이 다이어트 세븐업, 제가 어제 이것을 잘못 사가지고 그냥 세븐업을 갖고 왔는데 이 다이어트 세븐업 여기에 이 수크랄로스, 스플렌다를 넣었습니다. 아주 단데 칼로리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당도가 아주 높은 또 다른 것들이 나왔죠. 니오테임이라고 하는 것은 당도가 설탕의 자그마치 7000배. 이런 봉지에 넣은 것은 제가 찾지를 못했지만 이것은 여러 식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케이크라든지 쿠키라든지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새로 나온 것 중에 스테비아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은 그린색 봉지에 넣어서 파는데 이것은 뭐 인공 감미료라기보다는 자연에서 나왔다고 하죠. 스테비아라고 하는 식물의 잎에서 추출했다.
설탕보다 한 150배 단 것들. 이건 맛을 보시면 알지만 맛이 좀 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칼로리는 제로, 그러나 달기는 무척 단,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료들이 요즘 인기고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런데 과연 이것들이 안전한가?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Women's Health Initiative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8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추적 조사해서 인공감미료 음료를,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료를 하루에 2번 이상 마실 경우에 뇌졸중, 중풍을 맞을 확률이 30% 증가한다. 그리고 all cause mortality, 이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할 확률이 25% 증가한다. 그 다음에 또 BMI, 이것은 신체 질량 지수죠. 체중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BMI, 이것이 오히려 40% 증가했다. 아니,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셨는데 체중이 증가한다.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이 다이비티스 케어이라는 데 보고된 것인데, 여러 인종들을 샘플로 해서 다이어트 음료와 당뇨와 대사증후군의 관계를 연구한 것입니다. 이 메사라고 하는 그 약자로 된 연구인데요. 6,800여 명을 추적 조사했더니 다이어트 음료, 인공감미료 음료를 마신 분들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36% 증가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본격적으로 내과의 주제를 다룰 때, 성인병을 다룰 때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마르고 닳도록 들으실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몸이 체중이 늘고 지방질이 높아지고 당뇨, 고혈압, 심장병 이런 것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모든 성인병의 어머니가 되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아졌고 당뇨 위험이 67%나 증가했다.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안 마시는 사람보다. 아니, 당뇨가 걱정이 돼서 설탕을 안 먹으려고 설탕이 안 들어간 이런 것들을 마셨는데, 이런 것들, 설탕이 안 들어간 이런 것들을 마셨는데 어떻게 당뇨 위험이 증가가 되느냐? 이거 꽤 무서운 얘기죠.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감미료 음료가 중풍과 치매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을 연구한 것인데요. 2,900여 명의 사람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해서 인공감미료 음료를 하루 한 번 이상,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Women's Initiative는 2번 이상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루 한 번 이상 마실 경우에 이런 분들은 중풍이 안 그런 분들보다 거의 3배가 증가했고, 역시 치매도 거의 3배가 증가했다. 이러고 보면 이거 도저히 마셔서는 안 될 음료죠. 아니, 당뇨가 걱정이 돼서 설탕 안 먹으려고 이걸 먹었는데 당뇨도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중풍도 많이 일어나고 치매도 더 오고, 게다가 체중 좀 줄이려고 다이어트 음료를 마셨는데 체중은 오히려 더 늘더라. 어떻게 이런 결과가 올까? 왜 그럴까?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첫째는 음료수에서 절약한 칼로리를 다른 음식에서 찾기 때문일 수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다이어트 콕을 마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칼로리를 섭취를 안 했으니까 좀 맛있는 도넛을 더 먹어도 되겠지, 혹은 또 맛있는 케이크를 더 먹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찾게 되더라. 이런 것이 하나의 이유고요. 또 하나 이유는, 아마 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입맛이 이런 단 것에 길들여져서 우리 미각이요, 달지 않으면은 전혀 맛이 없는, 그래서 단 것만을 찾는, 그렇게 미각이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계속 단 거를 찾게 되기 때문에 단 것들을 많이 먹어서 체중도 늘고 대사증후군도 늘어나고 당뇨도 늘어나고 중풍,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여서요, 치매, 또 mortality, 사망도 더 높아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탕보다 수백 배 혹은 수천 배 당도가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길들여지면 맛이 달지 않으면은 찾지 않게 되죠. 특별히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이런 걸 마시면 달아야 음료인가 보다, 달아야 음식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죠. 조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쥐를 그 코케인에 중독을 시켰어요. 코케인에 노출을 시켰어요. 코케인 아시죠? 마약 중에서도 중독성이 가장 높은 코케인. 한번 하면은 다시 꼭 하게 된다는 그 코케인에 이제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 쥐들에게 무엇을 줬는가 하면은 여기 그 artificial sweetener, 이런 인공 감미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쥐들에게 얘네들이 코케인과 인공 감미료 중에 무엇을 찾는가? 인공 감미료 중에 특별히 사카린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쥐들이 한번 코케인의 맛을 본 쥐들도 코케인보다는 사카린을 찾더라. 사카린이 코케인보다 중독성이 더 높더라. 그래서 이런 단 것들에 중독되는 입맛, 특별히 어려서부터 중독이 되면은 나중에 계속 단 것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롭다 하는 것이죠. 결론 분명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이어트 음료를 안 마신 지 꽤 됐습니다. 누가 사주거나 아니면은 혹은 또 다른 마실 것이 정 없을 때 가끔 마시기는 하지만 절대로 제 돈 주고 마시거나 찾아다니면서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닥터김은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일할 때 무엇을 마시쇼? 제가 나가서 오래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찾은 것, 여름에 가장 좋은 것이 저에게는 보리차입니다. 보리차. 요즘 보리차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물에다가 뛰기 전에 물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걸 가지고 뛰면은 한 30분 정도 뛰는 동안 이렇게 흔들리면서 아주 잘 우려 나와서 섞여서 아주 차고 시원한 보리차. 여름에 이것을 당할 것이 없죠. 또 하나, 여러분 여름에 찬 결명자만큼 시원한 게 없습니다. 결명자도 이렇게 봉지로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결명자는 적어도 한 2시간 이상 우려야 나오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 전날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가면은 여름에 이 시원한 결명자 차를 달리면서 혹은 달리고 나서 마실 때 그 기분 아주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웬만큼 땀을 흘렸을 때 다른 전해질 같은 거 보충할 것 필요 없고요. 그냥 물이든지 아니면은 조금 좀 물에 맛이 있어야 되면 이런 보리차나 결명자 차를 마시면은 칼로리도 없고 몸에 해로운 것들도 안 들어가고 아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시간 혹은 그 이상 운동을 해서 땀 흘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물론이죠. 스포츠 드링크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선택은 분명합니다. 이런 다이어트 음료 우리는 마실 필요가 없지요. 저는 이미 이것을 포기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사랑하는 이 보리차 시원하게 마시겠습니다.